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흥미로운 자료들 가지고 왔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 해주시듯 하는데요. 그 안에 우주, 생명, 또 건강에 대한 아주 독특한 해석이 담겨 있어요. 바로 율포 전종일 할아버지 버전의 천부경 이야기입니다. 네,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분이 직접 만들었다고 주장하시는 공모자라는 법칙이죠. 모든 것의 근원인 공에서 잠재성인 모가 나오고 여기에 말이라는 힘이 더해져서 현실, 즉 자가 태어난다. 이런 3단계 우주 생성론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걸 깊이 파헤쳐 보면서요. 이 공모자 법칙이 대체 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우리 건강이나 삶, 죽음, 심지어 환생까지 설명하는지 그걸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근데 시작은 역시 이 이야기의 뿌리가 된 천부경 자체부터 좀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진짜 고대 경전이 맞냐, 아니면 20세기 초에 만들어진 거냐 논란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역사적 진위 여부는 지금 여기서 결론 내릴 순 없지만요. 확실한 건 일제강점기 때 민족 정신의 어떤 상징으로 여겨졌고 또 80일자밖에 안 되는데 그 의미가 굉장히 함축적이라서 해석의 여지가 아주 넓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율포 전종일 같은 현대의 어떤 명상가나 사상가가 자신만의 독창적인 이론을 펼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거죠. 본인은 이걸 30년 명상 수행 끝에 얻은 깨달음이라고 하시면서요. 이 법칙이야말로 우주 창조의 비밀을 푸는 열쇠다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스스로를 단순한 해설가가 아니라 이 법칙의 창시자라고까지 하시죠. 그렇군요. 그럼 그 핵심 이론 공모자로 한번 들어가 보죠. 제가 듣기로는 공과 무를 구별하는 데서 시작한다고요? 보통은 비슷하게 생각하기 쉬운데 말이죠. 네, 율포 할아버지의 해석은 아주 명확하게 다릅니다. 그분에게 무는 글자 그대로 없음, 그러니까 영과 같은 상태, 혹은 엄머니, 과 같은 잠재성을 의미하고요. 반면에 공은 이 무라는 잠재성조차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훨씬 더 근원적인 실체라고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공의 존재 자체를 잘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고요. 잠깐만요. 그럼 우리가 보통 하는 불교에서나 말하는 공 있잖아요. 모든 것은 실체가 없이 비어있다 이런 개념. 혹은 도교에서 만물의 근원적 상태를 말하는 무. 이것과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전통 철학의 용어들을 가져왔지만 그 의미는 상당히 다르게 재정의 했어요. 불교의 공은 보통 존재의 본질적 속성, 비어있음을 말하지 창조의 근원 자체를 의미하진 않죠. 그리고 도교의 무는 만물의 근원적 잠재성이긴 한데 율포 체계에서는 공 다음 단계로 설정됩니다. 그러니까 공 근원에서 무 잠재성 어머니 이 나오고 여기에 말이 더해져 유 현실 자식 양이 된다. 이런 명확한 위계와 순서를 가진 자신만의 창조 모델을 세운 겁니다. 이야, 흥미롭네요. 그리고 이 잠재성인 무 어머니가 현실인 자식으로 태어나려면 촉매제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말, 연이다. 네, 맞습니다. 말이 그 잠재성을 현실로 만드는 창조적인 힘이라고 보는 거죠. 여러 문화권 신화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과도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잠재성을 구체적인 현실로 구현하는 역할, 그게 말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우주론이 놀랍게도 바로 우리 건강 문제와 직결된다는 거잖아요. 우리 몸 안에 보이지 않는 병의 씨앗, 그러니까 무 어머니 상태가 있는데 이게 어떤 말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의 설명에 따르면 차가운 말, 즉 부정적인 언어나 생각, 감정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이 잠재적인 씨앗을 병이라는 현실로 만들어내고 반대로 따뜻한 말, 긍정적인 언어나 마음 상태는 같은 씨앗을 약이라는 치유적인 현실로 만들어낸다고 설명합니다. 와, 이게 현대 뇌과학 같은 데서 보면 부정적인 말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긍정적인 말이 행복 호르몬을 나오게 해서 면역력 같은 데 영향을 준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들리면서도 이건 훨씬 더 직접적인데요? 과학은 영양인데 여기서는 말이 현실을 창조한다고 하니까요. 바로 그 지점이 아주 중요하고 또 핵심적인 타이점입니다. 과학은 복잡한 생리적 메커니즘을 통한 간접적인 인플루언스를 이야기하죠. 하지만 율포 할아버지의 주장은 말이 직접적으로 잠재성을 질병이나 약이라는 실체로 변환시키고 창조한다는 겁니다. 훨씬 더 형이상학적인 선언에 가깝죠.
죽음에 대한 관점도 상당히 파격적이던데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냥 태어났던 근원, 그러니까 공으로 돌아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이다. 네, 맞아요. 죽으면 공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되면 이전 생에서의 개별적인 정체성, 나라는 의식 같은 건 완전히 소멸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시 순수한 잠재성인 무 상태가 되는 거죠. 이 무가 다음 생에 어떤 말, 그러니까 새로운 인연이나 조건을 만나면 다시 태어난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생에 강아지와의 인연이 강하게 닿으면 강아지로 태어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요. 오, 그럼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나 윤회 사상과는 상당히 다른데요? 불교 윤회는 내가 지은 복잡한 업이 다음 생에 영향을 주는데 여기서는 말이 거의 전부인 것처럼 들리네요. 네, 정확합니다. 복잡한 업보 시스템 대신에 말의 질, 일종의 언어적 업보, 링기스티카마라고 할까요? 그런 매우 단순화된 원리가 다음 생을 결정한다고 보는 겁니다. 평소에 내가 쓰는 말의 온도, 그러니까 따뜻한 말이냐 차가운 말이냐가 다음 생을 결정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일상 대화 하나하나에 엄청난 무게가 실리는 아주 직접적이고 실천적인 윤리관을 제시하는 셈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율포 전종일 할아버지의 공모자 이야기는요. 천부경이라는 텍스트를 바탕으로 동양 철학 용어들, 그리고 말이 시가 된다는 어떤 민간 신앙적 요소, 심지어는 현대 과학적인 개념까지도 아주 흥미롭게 버무려낸 독창적인 현대 혼합주의 철학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철학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정확하냐,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냐 이런 논쟁을 잠시 떠나서요. 이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개인의 힘에 대한 강력한 강조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쓰는 말이 단순한 의사소통 시단을 넘어서서 우리의 건강과 현실, 나아가 다음 생까지 직접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도구라는 생각이죠. 어쩌면 이게 가장 급진적인 함의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말이 당신의 세계를 문자 그대로 창조한다는 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만약 우리의 말이 정말로 현실을 만들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오늘 어떤 말로 당신의 세계를, 당신의 건강을, 그리고 어쩌면 당신의 다음 생까지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이 질문 한번 깊이 곱씹어 볼 만하지 않을까요?